오늘은 또 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느라 못 봤는데 아주 활활 타오르는데요? 왜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어? 서로 반말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반말을 해? 여러분들 그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변태가 아닌 이상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죠? 서로 약간 존중해 주십시다. 아니, 네, 대북주 주식 얘기도 나오네. 게이 사업이요? 게이 사업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투민족. 그냥 저희 나라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전투민족이라 그 막 e스포츠 있잖아요. e스포츠가 전반적으로 다 싸우는 거잖아요. 총싸움 하거나 뭐 하거나. 세계 1등이죠. 아, 게임 산업. 그러니까 유스케이스가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가격으로 연결이 돼요. 그 양이 얼마냐가 중요하긴 한데, 네,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베이비 토마스님 얘기하시는 거는 최근에 그 해외 포럼에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했었죠. XIP 레저상에서 이제 유스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게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단 비어드, 그리고 스프링 쪽에서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걸 공개했죠. 스페이스인 잼인가요? 뭐지? SB 프로젝트와 같이 그 음악 쪽에 이제 실제 유스케이스를 만들기에 뭔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거 역시도 유스케이스가 탄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XRP가 브릿지해내는,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볼륨의 양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볼륨의 양이 커야 돼요. 지금 한참 멀긴 했어요. 5달러 언제 가는지 저 좀 알려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리플사보다 더 효율적인 송금은 없어요. 아 진짜 채팅창 보고 있으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요즘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채팅창 보는 재미가 있으시대요. 아, 조연아님 질문 주셨네. 그러게요. 지금부터 좀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계속 무시하시고 서로 간에 좀 과격한 대화나 눈살을 찌푸리는 대화 하시는 분들은 채팅 금지를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주위 분들을 배려해 주신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평화가 올 시간이죠. 야옹. 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아, 그 오셨으니까 요즘에 이제 닉네임을 바꾸셔갖고 이 타임플렉서 님이 최근에 벡트 기사 관련해서 저도 약간 오인을 했었는데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그 벡트 관련해서 벡트 기사 났는데 저도 착각을 한 게 레이러 디스이어가 연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영영사전을 보니까 지금 보신 타임플렉서 님이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는데 연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벡트 관련해서 이제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그 모기업이 CEO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재무성과 아니라 금융성과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얘기한 게 이제 벡트 이제 런치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 런치 레이러 디스 이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이후, 그리고 시기가 2019년 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번 연도를 얘기한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주셔갖고 저도 오해했던 거를, 착각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벡트 계장은 올해 언젠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말한 거. 어차피 되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2019년으로 못을 받긴 해줬어요. 그 말을 통해서.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아, 연말 아니에요. 그 국내 기자들이 저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연말 아닙니다. 그 의미 자체가 영영사전 통해서 확인해봤어요. 저도.
예, 타임플렉서님 얘기 안 해줬으면 그냥 저도 오해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연말이 아닙니다. 벡트는 여러분들 벡트의 개장의 의미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불장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필연적으로 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벡트 개장된다고 해서 불장이 필연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러면 왜 벡트 개장 관련해서 왜 얘기하는 거냐? 리프사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작년 말에 AMA 했죠. 모니카 롱이랑 같이 나와서. 그때도 벡트 얘기를 했잖아요. 기간 진입 관련된 거 얘기를 할 때 리프사가 2018년에 기대했던 건 기간 진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진했다 하면서 그때도 벡트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벡트의 진입이 기관들이 진입하는데 더 용이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벡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걸 마저 말씀드리면 심지어 그 얘기도 했어요. 벡트가 작년에 오픈할 걸로 예상했는데 하지 못했다. 그만큼 리프사 입장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더 참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벡트에 XRP가 상장이 된다. 네, 그럼 더 좋겠죠. 이거는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장외거래지만. 어쨌든 그 플랫폼에서 XRP까지 취급을 해준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연내 언제든지예요. 주윤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시기를 찝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 중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름없어요. 지금 혹시 338원이에요? 가격이? 지금 시청자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나요? 아 웃겨. 스텔라는 제가 모르겠네요. 스텔라 몰라요 저. 아 채팅창 저도 가끔 재밌어요. 334예요? 가끔 재밌기는 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너무 거친 표현은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이라던가 상대가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조롱하는 거나 이런 거는 진짜 제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토마스님이 얘기하신 거 아마 알렉스일 거예요. 그 알렉스 그 학생이 그 아마존이 만든 AI 인공지능 스피커 있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렉사인가? 무슨 있는데 아무튼 걔한테 물어봤을 때 15달러 얘기한 걸 트위터에 올린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9천만 개 이동이요? 9천만 개 어떤 거죠? 최근에 9천만 개 이동한 게 있나? 리플은 왜 리플 기반 코인이 안 나올까는 어떤 의미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알렉사 맞아요. 네, 마스터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마스터척 중경님 알렉사입니다. 근데 금운동님 말씀하신 거 어떤 의미죠? 왜 리플은 리플 기반 코인이 안 나올까요?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그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알버라고 갖고 계세요? 요노? ALV 여기다 리플을 붙여야 되나? 요거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에어드랍 받아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 받으신 분이 있을 건데 아마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ERC를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 막 많이 만들었죠.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지는데 왜 XRP 레저상에서 이 기반으로 나오는 게 없을까? 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왜 이거를 예를 들었냐면은 얘가 지금 XRP 레저상에서 이슈잉을 했어요. 이거 보시는 알버라는 거. 이슈잉을 해갖고 에어드랍까지 했죠. XRP 보유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 할 때 리프사는 시큰둥했어요. 왠지 아세요? ICO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리플사. 그래서 리플사 자체가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만약에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뭔가 ICO를 할 수 있는 토큰들이 발행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회사라면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리플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큰둥하고 싫어해요. 그러니 출연하기가 힘든 거죠. 그나마 저거 하나 출연했는데 저거조차도 리플사가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어요. 황리플님 오랜만이시네요. 김덴티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변동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홀딩 코스트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아예 사라져서 변동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해지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리프사가 지금 기관들이 직접 XRP를 보유하려면 홀딩 코스트가 낮아야 되는데 보유 비용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낮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보유 비용이 낮다는 의미인데, 보유 비용. 이 의미는 변동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없거나 뭐 막 극단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해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 선물 시장이나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XRP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본인들 가격이 변동돼도 해지를 통해서 그 변동에 대한 본인들의 손해가 없이 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상태가 돼도.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급격한 변동. 급격하게 변동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더 맞는 의미입니다. 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 얘기하셨네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포렉스 외환시장에 XRP가 상장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상장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덴티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말씀드렸지만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겁니다. 외환시장에 상장이 되면 XRP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벡트가 선물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을 통한 선물 거래잖아요. XRP가 상장되면 뭐가 좋죠? 벡트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관들이 이거 하는데 리스크를 줄여주고자 한다고. 본인들의 이걸 만드는 의도가. 이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거. 기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돼야지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이라던가 지금 얘기한 벡트 같은 선물거래 시장에 XRP가 상장되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고. 여러분들 최근에 리프사 직원들 트위터를 잘 보셨으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슈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라이언 제곤 이 사람이 리트윗한 거 있어요. 이 사람도 트위터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보셨나요 혹시? 뭘 리트윗했는지? 이 사람 뺐네? 리트윗한 거? 어허? 뒤로 밀렸나? 잠시만요.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크라켄이 영국에 있는 거래소와 같이 합작을 해서 인수했다고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제 기억에 그거 어디 갔지? 이 사람이 했는데?
리트윗 취소했나보다. 취소했나봐요. 빠졌네. 취소했네. 빠졌어요. 이 사람이 했었는데 왜 취소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취소한 거 아니네. 여기 있죠. 보세요. 2월 4일날 리트윗한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셨으면은 요겁니다. 크라켄이 영국에 있는 이 크립토 퍼실리티스 요거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선물 거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XRP 여기 있죠. 그리고 퓨처라고 돼 있죠. 네, 선물 거래하는 데인데 요거를 이 사람이 리트윗을 했어요. 바로 여기 핫 오프 더 프레스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이 사람 별로 트위터도 안 하는데 요거를 리트윗했어요. 왜죠? 아까 말씀드린 거 김덴티님이 말씀하신 거. 네. 되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리프사 영국에 생긴 거잖아요. 지금 선물 거래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영국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트윗 한 거죠. 저 사람도. 저런 것도 되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사나 소식들이 자극적인 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되게 심해갖고 저런 중요한 소식은 잘 다루질 않아요. 근데 저런 것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롱텀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소식들이. XRP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도. 네, 맞아요. 작년에 저도 설명드렸지만 작년에 외환시장에 상장됐죠. 근데 외환시장에 상장된 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전달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외환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대박. 이게 끝이에요. 왜 외환시장에 상장되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상장되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요? 이거 저도 알고 싶어요. 황리플님 저 좀 알려주세요. 알고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겁니다. 저도 막 해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올해 XRP 최고점은 뭐 한 10,000원까지 갈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진짜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혼자서 조심스럽게 10,000원 갈 것 같습니다 해놓고서는 우연히 맞췄어. 그건 저도 해지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보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올해 2월 10일 방송에 이 새벽에 제가 분명히 10,000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신입니다. 저 천재예요. 이런 꼴을 보고 싶습니까? 근데 설령 제가 10,000원을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간에 실제로 갔다고 쳐요. 그거는 진짜 우연이죠. 근데 그거 갖고 막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사기꾼이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가격을 알면은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알아요 말이죠. 얼마 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10만원 부를까요? 그러니까 저는 589달러 다시 말씀하셔갖고 말씀드리지만 589달러가 무조건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되려면 볼륨이 어마어마해야 될 거예요. 브릿지 않은 볼륨이.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볼륨 갖고 589달러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뭔가 굉장한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아니 지금 1일 데일리 볼륨이 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까요? 한 50빌리언이 나와요. 50빌리언 달러가 1일 볼륨이.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면은 조심스럽게 589달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볼륨이 얼마죠? 이거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김칫국을 너무 과하게 들이마시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 100만 1000만 5억 달러밖에 안 돼요. 데일리 볼륨이. 여기 보세요. 5억 달러.
근데 5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되는데 500억 달러도 아니고 이거 갖고 지금 벌써부터 589달러 막 얘기하면은 예. 그 김장통에 있는 김치 국물을 다 들이키는 것보다 훨씬 심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설명드릴게요. 몇 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자 보세요 조윤아님, 약간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XRP를 샀습니다. 제가 조윤아님이 100개를 사셨어요. 이거 사는데 개당 10만원이어서 이 마약방송이 되는 것 같아. 개당 10만원이어서 1000만원 쓰셨어요. 1000만원 1000만원 쓰셨습니다. 개당 10만원이에요 XRP. 아, 근데 행복하네요. 상상만 해도 10만원이라고 하면. 자, 어쨌든 설명을 위한 거 오해하지 마세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100개를 구매하셨는데 조윤아님은 지금부터 걱정에 빠지셨습니다. 왜냐면 내가 개당 10만원을 샀는데 9만원이 돼요. 그럼 약 10%가 빠졌죠. 손해입니다. 그럼 1000만원에 10% 빼면 예, 100만원이 빠졌죠. 100만원 손해가 나요. 예, 조윤아님은 지금부터 걱정에 빠지십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이거 내가 손해 없이 보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띠링 정답! 정답 나왔습니다. 선물 거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게 어떻게 선물 거래 이용해서 이 보유 비용, 지금같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 손해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주신 거잖아요. 이겁니다. 뭐냐면은 선물 거래에 가갖고 지금 100개를 매도를 합니다. 100개를 예, 10만원에 매도를 해요. 미리 매도를 하네요. 선물 거래에선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거를 100개를 매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산 때 그때 차이만큼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원에 100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득이에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 여기 마찬가지로 선물시장에서 9만원까지 내려갔다고 볼게요. 개당 9만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10만원에 파셨잖아요. 그럼 1만원만큼 차익을 발생시키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9만원까지 내려가면 개당 만원 이득이니까 여기서 100만원 이득을 보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10만원에 100개를 팔았으니까 100만원 이득인 거죠. 근데 현물시장에서는 9만원까지 내려가면 조윤아님은 100만원을 손해봅니다. 그러면 현물시장과 선물거래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랑 합산을 하면은 뿌라 마이너스 0이에요. 0원.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은행들이 도박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은행들은 지금 현재 법정 앞에 외환을 보유할 때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리플사는 왜 자꾸 장외거래를 하냐는 질문은 그럴 수밖에 없죠. 리플사가 판매를, 물론 이제 프로그래미틱 세일이라고 오픈마켓에도 팔기는 팝니다만, 리플사가 본인들 고객들 기관이라던가 뭐 이런데 팔 때는 장외 거래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업 대 기업의 거래잖아요. 계약 거래잖아요. 그거를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플사가 막 가갖고, 자 고객님 지금부터 제가 XRP를 개당 뭐 1000원에 지금 100개를 순간 거릴 테니까 이거를 잽싸게 사가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직접 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 개념 자체가 장외 거래일 수밖에 없죠. 야옹야옹.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다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칭이 가격 상승을 막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글쎄요, 이거는 저도 따로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네, 직접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뭐,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SBI 그룹은. 막, 그냥 글로벌 세르먼트 만들겠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직접 보유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오피셜은 아직 없습니다만 걔네들이 하는 행보를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평단가 낮추고 싶으시다면은 단타를 열심히 치셔야겠죠. 아, 스캠인 줄 아셨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스캠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사기쳐서 스캠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굉장히 낮아 보이고, XRP가 채택이 안 되면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필요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캠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저 인기 없어요. 지금도 리프사 망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리프사 망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가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는 건요, 그 SBI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IR 자료로서 이제 본인들 성과에 대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PT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어떤 얘기 나오냐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진출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을 약간 인수하는 형식으로 지분을, 그러니까 투자를 해줘갖고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서 진출하려는 계획들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직접 본인들이 거기에다 법인 설립하고 하려는지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나 아니면 가자님이 말씀하신 방식이나 해외 진출은 맞는 거니까, 직접이냐 간접이냐 차이인데 어쨌든 진출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엑스풀. 엑스풀. 오늘은 질문이 좀 많이 있네요. 최근에는 질문 없으셨는데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멀티업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엑스라피드 안 쓰고 엑스커런트, 그 덴티님 말씀하시는 거는 엑스커런트는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먼트라는 거는 돈을 누가 보내고 누가 보내, 받아, 환율은, 이런 정보들을 담아서 날리는 게 페이먼트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가 문자 보내는 것처럼 내가 돈을 보낼 건데 우리 환율은 이렇게 하고 니네 쪽에 있는 고객이 누가 받을 거고 계좌번호 정보는 뭐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 앞에 컨버트를 할 건데 이 컨버트를 할 때 교환비,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환율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서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세틀먼트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돈을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나눈 정보들을 서로 양쪽에 오케이를 하면은 환율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동의하는 환율 정보가 돼갖고 오케이를 하게 되면 세틀먼트를 하는데, 사실 제가 중간 단계에 생략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간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리어링이 있습니다. 사실 클리어링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보통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 뭐냐면은 이걸로 보시면 돼요. 채무와 채권 관계가 성립이 되는 단계입니다. 아, 뜬금없이 갑자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는데 왜 채무 채권 얘기가 나오냐, 되게 뜬금없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채무와 채권의 실제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페이먼트 보낸 쪽은 A라는 은행이고 받는 쪽 B라는 은행이라고 하면은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설정을 할게요. 설명을 위해서 100달러를 보내면은 페이먼트 처리를 하잖아요. 100달러. 너희 고객 중에
뭐 계좌번호 한 고객한테 돈을 보내는 거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담아서 $100 보내겠죠. 그래서 페이먼트 이렇게 메시지가 갔는데 양쪽이 오케이를 해서 실제적으로 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바로 청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100를 보내는 거는 A가 B한테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게 된 겁니다. 얼마큼에 대해서? $100. 채무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래서 이 채무관계를 정산한다. 그래서 세틀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채무관계 정산해야 되잖아요. A가 B한테 돈을 이제 보내는 거 처리하기 위해서 이 페이먼트 메시징 단계에서 환율은 어떻게 되고 누구한테 보낼 건지 다 정리를 해서 양쪽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100를 빚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틀먼트로 돈을 보내주는 거죠. 네. 이겁니다, 바로. 중간 단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돌아서 말씀드리면은 이 엑스커런트의 특징 중에 멀티옵, 강력한 기능이 존재하죠. 멀티옵이라는. 그러니까 멀티라우팅을 활용한 이제 멀티옵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쓴다고 해서 이제 세틀먼트 영역에 있는 엑스라피드를 안 쓸 수도 있느냐? 이 질문은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과정들. 엑스커런트는 이 영역의 솔루션입니다. 이 영역. 그러니까 뭐 엑스커런트가 아무리 뭔가 뛰어나더라도 이 영역에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틀먼트 영역은 엑스라피드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는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엑스커런트 더 발전하고 멀티옵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나와서 리플렛 멤버들이 만족을 한다 해도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세틀먼트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엑스커런트가 더 발전을 하더라도 리플렛 멤버들이 세틀먼트 영역에서 엑스라피드의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은 쓰겠죠. 엑스커런트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엑스풀. 엑스풀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엑스풀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풀은 리플사의 공식 문서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어느 거였더라? 셋업 모델 이거 아니고 여기다. 커링 케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풀 안 나오네. 검색으로는 안 나오네. 제가 찾아야겠네요. 수동으로. 앞쪽에 있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찾았다. 네, 여기 있죠. 엑스풀. 자, 요건데요. 이거 굉장히 와전된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엑스풀의 존재는 아까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XRP 보유자들이 이제 랜딩을 해줘갖고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계신데, 엑스풀은 그걸로 최초에 언급됐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래도 설명 써있죠. 이 노스트로 어카운트 인투 원 XRP 풀로 들어간다고. 네. 대출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추상적인 XRP 유동성 공급하는 그 존재로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알고 계시는 그 개념, 뭐 대출해줘갖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플랫폼, 이걸로 이해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와전을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해석을 넣어서 전파를 한 거예요. 근데 공식 문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지만은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또 절망을 하실 텐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AMA 때 2017년 말에 있는 AMA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그 조엘 카츠라는 아이디로 알려져 있고, 실제 이름은 데이비드 슈왈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스낵맨이라고, 스낵을 하도 좋아해갖고 스낵맨이라고 표현하는 그 양반이 AMA 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죠? 보시는 요거 2018년에 했었 2018년 거 아니에요. 더 옛날 거 봐야 돼.
요건가? 아, 이거네요. 2018년, 아니 17년에 했던 건데 보세요. 자, 지금 이 AMA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10년 동안 여기 써있죠? 네. 뭘 보고 싶냐? 그러니까 10년 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뭘 보고 싶냐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예측하기 힘들다. 네. 그리고 우리는 벌써 5년을 지내왔고요. 네, 5년이란 그 시점에 있고 이제 5년을 더 가면 이 사람이 질문을 준 그 시점이 되겠죠. 될 텐데 여기 obviously라고 써있죠. 분명하게 5년 전에는 우리 아무것도 없었다. 기본적인 것도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뒷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5년이 됐고 5년 전에 우리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미래, 이 사람이 질문했듯이 미래에 이제 뭘 보고 싶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뭘 해보고 싶은지 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뤄냈을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슈왈츠는 그 미래 이루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까 엑스프를 통해서 바라는 거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죠. I think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를 듭니다. Like a peer-to-peer lending system. 레저, 더 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XRP 레저를 말하는 거였죠. XRP 레저의 헛, 그러니까 중심에 랜딩 시스템, 피어 투 피어 이런 것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엑스풀의 개념과 비슷하죠. 네. 이거에 만들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현을 안 했을 뿐이죠. 근데 몰라요. 2017년 인터뷰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구현하지 않은 상태고 이거를 언제 구현할지 또는 예전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대로 구현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 생각이 변함없는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17년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리플사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직접 구현할지 안 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현할 아이디어 정도는 갖고 있다. 갖고 있었다. 네,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엑스폴 자체는 와전된 거예요. 와전된 거고 네, 구현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자님이 질문 주신 거는 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다기보다는 그 분명하게도 계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드가 판매하는 계정. 근데 참고로 제가 제드 맥칼럭 관련된 거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세히. 그 디테일한 부분은 그 영상을 보시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플사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서 제드 맥칼럭의 보유 물량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백하게 비트 스탬프를 통해서 팔겠다고 이제 법정을 통한 결과문, 세틀먼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트 스탬프에 팔 때 수수료는 리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그 계정은 좀만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플사 계정 중에 비트 스탬프에 그 IOU 달러로 계속 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걔가 1월 11일까지인가요? 1월 언제까지 계속 팔다가 스탑을 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팔고 있다가 멈췄어요. 네. 그래서 그 계정이 제드 맥칼럽인데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계정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보고 알고 계신 거죠. 그거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이득이니까 멈췄겠죠.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는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드 맥칼럽이 뭐 비명 행사했다던가 갑자기 그러면 고인이 됐으니까 못 팔겠죠. 근데 뭐 그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고인이 갑자기 됐다 치고 또는 본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뭐 식물인간이 됐든.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리플사한테 전달할 수 없을 때 판매를 하고 싶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본인들의 제드 맥칼럽의 가족들이 제드 맥칼럽의
의사를 대신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의 권리는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제드 맥칼럽이 뭐 식물인간 상태나 의식이 없는 상태여도 충분히 판매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낮고, 예, 없어요. 다른 케이스가. 그냥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팔고 있겠죠. 그죠. 고마 잡시다. 유정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야죠. 아놀드 슈왈츠. 아, 정말 웃긴다. 뭐 어쨌든 이래저래 여러분들 질문 주신 것도 다 답변을 드린 것 같네요. 성과는 아직 되게 뭐랄까요? 되게 눈에 부시는 성과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 결과물, 아웃풋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말 엄청난 아웃풋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막 세계 대형 은행들이 XRP를 세틀먼트로, 그러니까 XRP를 쓰고 있고 이래야지 진짜 엄청난 성과물인데 그 정도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성과물들은 있죠. 예, 중앙은행들 40-50개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중동에 있는 중앙은행은 아주 그냥 엑스커런트 국내 은행들, 커머셜 뱅크, 시중 은행들한테 쓰라고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리플사한테 푹 빠져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거기는 좀 눈에 부신 성과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 사실 제일 중요한 성과는 그거 아니겠어요? XRP 세틀먼트로 자리 잡고 볼륨이 많이 올라서 그 볼륨이 가격에 반영돼서 가격이 올라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성과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죠.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코디우스요? 코디우스 얘기는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자님 감사합니다. 커피 드시고 잠 덜 자라고요? 저 잠 많이 자고 싶은데. 어쨌든 2억 원 감사합니다. 2억 원 같은 2,000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디우스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주시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야옹야옹. 왜 야옹만 하세요 근데 야옹님은? 캐릭터신가? 예. 오늘 김덴티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많이 피곤하네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갖고 잠도 많이 못 자고 회사에서 요즘에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갖고 미칠 것 같아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분들이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실 텐데 언제나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들 무난하게 잘 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좋은 일들 그리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건강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같이 한 시간들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시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